자, 우리 영상으로 확인하는 사람들도 오늘 듣고 꼭 문제를 풀어주시고 218페이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점심 먹고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되면 요걸 좀 바로 풀어보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그리고 육모가 변형이 올라오면 바로 또 시작을 합시다. 218페이지에 갓장수랑 나의 가치관의 대비 기억나요? 천대보다는 뭐가 더 낫다고? 아, 미안해. 핍박보다는 천대가 더 낫다.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걸 막 힘주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천대가 더 낫다라고 했나? 막 이런 게 핍박이 더 낫다고 했나? 그럴 때는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핍박은 고문당하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보다는 그냥 으이구 이 병신아 이 얘기를 한마디 듣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핍박보다는 천대가 더 낫다. 그만큼 어떻다? 불종적이다. 거기에서 이제 나가 좀 충격받는 거야. 자기의 자아를 짓밟는 것이 훨씬 더 낫단 말인가? 이거에 이제 약간 좀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훌 뿌리거나부터 한번 확인하면서 쭉 내려갈게요. 훌 뿌리거나 요보라고 하거나 천대를 받는 거는 딱 그 순간만 내가 참으면 되는 것인데, 머리를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이나 짚고 다녀보슈. 한마디로 좀 근대적인 본건보다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차림새를 했다고 보슈. 가는 데마다 시달리지, 조금만 하면 뺨따기 얻어맞지, 유치장 구경하지. 이게 다 뭐야? 뺨따기 얻어맞고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유치장 구경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하는 건 뭐예요? 핍박인 거예요. 핍박보다는 그냥 한 대 맞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내지어나 능통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놈이야 맞아야 맞았지 별 수 있나요? 라는 거에서 핍박이 너무 두렵더라. 끌려가가지고 자기를 변호를 하지를 못하는, 일본어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건적인 사고방식에 묻어있는 게 더 낫다는 거야. 그래서 딱 느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좀 서술상의 특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찰함에 동시에 내가 조선의 현실을 목도하는 거 관찰 플러스 대화 플러스 꼭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는 바를 얘기를 해. 이제 자기의 느끼는 바야 심리야.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얻어맞는 거는 진짜 핍박에 얻어맞는 거라고 생각해줘. 의구 바보야 하고 얻어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도 그럴 것 같다. 서술자의 생각이 이제 독백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서술상 특징을 그걸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독백. 미친 척하고 떡 목판에 엎드러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서 어떻든지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저편이 어디겠어요? 일본 놈들. 목전에 닫혀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니 그냥 웃겨주자는 거야. 뭔가 어수룩한 그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웃겨주자는 거야. 속으로는 요놈하면서라도 얼굴에는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수 있으니까. 당장의 급한 거는 면해보자.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의 방도고 현명한 처세술이다. 생활의 방도, 현명한 처세술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그냥 공포로 아이고 무서워하고 내지인 사람들 무서워하는 거, 경계하는 거, 그리고 미봉이 진짜 중요해.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얘기했죠. 미봉책은 뭐예요? 임시방편입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에 지금 이 순간만 모면을 하자는 거야.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도회의 단어 뜻도 기억해 주세요. 자기의 능력을 감추는 거야. 그냥 어리석은 척하고 있다는 거야.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본건적인 성장과 관료 전제 밑에서 덮개가 안고 굳어빠진 껍질이지만은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생활이다. 지금의 우리의 생활이 너무 좀먹는 생활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오랫동안 본건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본건적 성장에다가 밑줄, 관료전제 밑에다가 밑줄,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지. 덮개가 안 잡고 굳어빠진 껍질,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생활이다. 자정이나 넘은 뒤에 차는 대전에 와서 닿았고, 기미관 같은 금태 안경 채비의 하이칼라 신사는 커다란 가죽 가방에 담요를 비끄러매어서 옆에 놓았던 것을 앞에 앉았던 사람들에게 들려가지고 내려갔다. 그러나 기생은 내리지 않습니다. 도착지는 어디예요? 김천에서 기차 충충충충 가서 대전에 닿았고, 대전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어떤 사람을 관찰해 김희강 같은 금태 안경 채비의 하이칼라 신사를 관찰하는 거야. 커다란 가죽 담요 그리고 비끄러매어서 옆에 놓았던 것을 앞에 앉았던 사람들한테 들게 하고 기생을 내리지 않았다. 또 기차를 관찰을 합니다. 관찰 플러스 심리라는 거를 쌤은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짱수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현실 크게 별표 좀 쳐줘. 기억해놓자. 일제가 조선의 지식인들을 감시했다라는 것으로 이인하가 시도 때도 없이 진검사를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멸시했다. 일본에 대해서 굴종적인 태도가 차라리 낫다라고 인식하는 조선 사람들이 있었다. 219페이지 가볼까? 얼마나 점거하느냐고 소재하는 역부더러 물어보니까 30분 동안 대전에다가 멈추는 거야. 근데 멱다는 소리로 깨 지르고 밑줄 긋자. 멱다는 소리를 깨 지르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저 영무원님 여기 대전에서는 얼마나 정차하고 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30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에 대한 불쾌한 심정이 들 것 같은데 나도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쓰고 차에서 내려서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갑니다. 이제 대전역에 도착해서 30분 정도 가락국수 먹을 수 있는 시간들이 쌤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정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나와서 밖을 관찰을 하는데 오호 공간의 이동에다가 밑줄 뭘 보는지 또 봐야 돼. 그거에서 관찰 플러스 심리가 제시가 됩니다. 그동안에 눈이 서너 차례나 쌓인 모양이다. 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계절적 배경은 겨울 엄청 추운 거야. 지금은 뜸하나 뼈에 절인 밤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오그라뜨리었다. 엄청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맨 끝에 달린 착간 앞까지 오니까 불을 환하게 켠 차장실 속에 얼굴이 해끄무레한 두 청년이 검정 방한모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이런 거 다 뭐야 밑에다가 불을 오니까 불을 환하게 켠 차장실 속에 밑에다 또 뭐라고 적어야 될까? 외양묘사라고 좀 적어보자. 불을 환하게 켠 차장실 속에 밑에다 외양묘사. 바라보는 청년들의 외양을 묘사를 해봅시다. 얼굴이 해끄무레하다는 건 좀 하얀 얼굴이지. 두 청년이 방한모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양복을 입은 헌병의 모습은 또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주서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히 보였어. 웃으면서 이야기에다가 밑줄 청년이랑 발음도 안 돼. 헌병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야. 웃으면서 이야기에다가 밑줄 주목해보자. 얼굴 모습이 같은 것을 보면 두 청년은 형제같이 보여. 헌병의 가슴에는 권총을 단 줄이 늘어진 것을 보면 보조원이 아니라 진짜 일본 사람들이 헌병으로 기차역 주변에도 항상 이렇게 공포정치였던 거야. 1970년대 만세 전에는. 나는 창 밑으로 가까이 보니까 세 사람이 여전히 웃고는 있는데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면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헌병 한 사람 바로 권총 차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둘 형제 같아 보이는데 막 웃으면서 헌병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 청년들의 웃는 낯빛이 되게 입꼬리가 약간 살짝 뜨뜨뜨 떨리는 느낌 있죠. 어설프게 웃는 낯빛에다가 밑줄 끄시고 입술이 경련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포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되게 공포스러운 대상이라 아무렇지 않게 태어난 척을 하고 싶은데 쫄리는 거야. 두 청년이 뭐를 숨기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때? 감시가 심했다라는 거야.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었던 현실이었다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밑줄 한번 끄고 갈게. 일본 헌병을 무서워하고 있음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꼭 기억해줘. 그래서 헌병의 입장에서는 스파이는 아니다라고 느끼는가 봐. 청년들이 쫄아가지고 아예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220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스파이는 아니군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발길을 돌이켜서 목책으로 막은 입구 앞으로 가서 내 손으로 열고 갔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절에서의 내용 일치가 쌤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본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 헌병이 이제 막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청년들이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스파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가벼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발길을 돌이켜서 목책으로 막은 입구 앞으로 가서 내 손으로 열고 나가는 거 되게 상세하게 서술해주지. 아무도 막지 않고 좌우편으로 눈발이 쳐들어오는 횡댕그라한 속에서
그래서 나는 한가운데 난로랍시고 놓고 그가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서 있는 거를 또 관찰을 하는 거야. 난로에다가 동그라미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서 있다에다가 밑줄 대합실이니까 내가 대합실 같은 데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난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몸을 쬐고 있는데 옹기는 완연하지 않아요. 되게 부족한 옹기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합실 같은 곳이야. 대합실도 없이 이런 벌판에 세월 둘 지경이면 그래 짐 검사한단 말이야. 대전에 도착해서 일본 사람들이 또 한번 싹 열차를 검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쫓아내놓는 거죠. 대합실도 아닌 벌판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돌오돌 떨게 만들 지경이면 어서 착관으로 들여다 보내주지 왜 그렇게 무슨 검사를 하지? 나는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지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쩍 흘끗 난로 옆을 바라본데 슬쩍 불만이 생긴 거에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 결박을 지은 범인에다가 네오박스 밑에다 또 관찰 대상. 좀 전에는 형제같이 보이는 청년을 관찰했죠. 또 이번에는 결박을 지은 범인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거야. 여기로 와서 마치 카메라로 유튜브로 그냥 촬영을 하듯이 보는데 거기에서 계속 본인의 생각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벌을 세우는 것 같이 벌판에서 오돌오돌 떨게 만들지? 왜 착관으로 빨리 들여다보내지를 않지? 막 이런 불만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결박을 지은 범인 4대 사람이 오돌오돌 떨면서 나무 의자에 걸터앉고 그 옆에는 이제 완전 공포 정치야. 순사 셋이서 지키고 있는 것에다가 밑줄 굉장히 경비가 어떻다? 삼엄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 감시하는 삼엄한 당대 현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계속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공포 정치입니다. 나는 그걸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드니까 외면하고 싶은가 너무해 라는 걸로 무심코 외면을 하였다. 그 중에는 머리를 파발을 하고 막 뭔가 파발이 엄청난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머리일 것 같죠. 떼덩이가 된 치마 쪼고리에 치마 쪼고리가 완전 꼬장꼬장한 거야. 매무시 이런 것도 머리 파발을 하고 밑에다 외양묘사 다 관찰하는 거 고프로로 찍어준다라고 생각해봐봐. 매무시까지 흘러내린 젊은 여편네도 역시 포승을 지어서 앉아있다. 젊은 여편네에다가 동그라미 포승에다가 밑줄. 아니 이 연약한 여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 근데 여자 머리가 완전 기신 산발이고 옷도 진짜 꼬장꼬장한 떼국물의 옷에다가 그러니까 포박을 당하고 있는 포승줄로 메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너무 비참해 보이지 않겠어? 그걸 실물로 한번 봤다라고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으로 물끄러미 치워다보다가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빛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 이 처지에 내가 처해졌다라고 생각해봐봐. 우리 왜 좀 동남아라든지 엄청 가난한 나라 갔을 때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막 선망하면서 막 옷차림 같은 거 한국 사람 막 예쁘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 되게 불편한 마음 좀 들지 않아요? 선망하는 거에서 내가 딴 세계의 사람인 것 같이 드는 느낌도 들고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데 내가 도와주지를 못하잖아. 그냥 참담한 거야. 일본에서 자기는 공부생활,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학교 생활만 했어. 공부만 하고 있던 내가 너무 조선의 현실을 와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에서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를 부끄러움이 쳐다봐. 그러면서 고개를 또 숙여. 자세히 보니까 더 비참해. 등에는 쌕쌕 자는 아이가 매달려 있어. 쌕쌕 자는 아이가 매달렸다에다가 밑쭉 쭉 끄시고 애기 엄마야. 근데 뭘 잘못을 했겠어?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겠어? 근데 이 여자를 이렇게 포승줄로 묶어서 여자는 이런 꼴을 처음 보는 여자의 이런 꼴을 처음 보는 나는 이런 거에서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가슴이 선뜻에다가 밑줄 어리 빠져 버리는 거야. 어리 빠져에다가 밑줄 애기 엄만데 무슨 여자가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꿇어앉혀 놓고 있지? 라는 거에서 식민지 조선 현실의 충격에다가 밑줄 야,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귀찮아져서 고맙다. 일본 놈들이 우리를 개화시켜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나는. 일본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근대화에 앞장서야지라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개화의 의식에 찬성하는 입장일 수도 있어. 근데 조선의 현실을 목도를 하니까 이거는 완전 공포정치인 거야. 완전 민족의 막살인 거지. 압살을 하려고 하는 일본의 속내를 보고 충격, 흉악한 꿈에다가 밑줄,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애다가 밑줄,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게 꿈인 것 같고 진짜 공포의 꿈인 것 같고 악몽인 것 같고 가위를 눌리는 것 같은 거에서 공황이 막 발생, 심장이 막 부두구두구두구 어리둥절한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발길을 돌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아이 엄마를 이렇게 한 사유가 뭡니까? 뭐 이렇게 헌병한테 물어보지도 못하잖아. 순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잖아. 슬쩍 돈을 쥐어주지도 못하잖아. 그냥 뭐 하는 거야? 발길을 돌리는 거야. 플랫폼에서요, 일본 헌병가 두 청년이 진짜 두 청년은 입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어색하면서 막 이렇게 헤헤 웃고 있어, 헌병이랑. 그리고 결박을 지은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는 거야. 너무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에.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요, 눈을 바삭바삭 밟으면서 이제 자기 혼자가 됐잖아. 눈을 걸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뭘까? 큰 거리로 나가니까 너무 이게 간접적인 공포도 진짜 공포이지 않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당하는 공포가 물론 진짜 대단한 공포이긴 한데 그걸 당하는 걸 바라보는 거에서의 방관자의 입장에서도 진짜 공포스러울 것 같아. 7년 전을 얘기를 해. 내가 유학하기 전에 7년 전에다가 네오박스 쳐보자. 내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정오 때 대전에 내려서 내가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지가 바뀌었어. 밑줄 긋자.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가 변하였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우동 사 먹었던 그 우동집이 어디에 있지? 라고 몰라볼 정도로 대전의 시가지가 발전을 한 거야.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근대화. 일본 놈들을 위한 근대화겠지. 이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겠어? 길 맞은편으로 쭉 늘어서 있는 그 빈지들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들의 상점이 들어와 있어. 일본 사람 상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빈지는 다 일본인들이 자지를 한 거야. 개발이라고 감사해야 될까?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쩔렁쩔렁 흔드는 요령 소리만이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 괴괴한 거리에 처량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려한 번화가의 모습에 와 대전이 많이 발전했다 이게 아니라 처량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기괴하다라고 괴괴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괴괴한 감정, 처량한 감정 기억해 주시고요. 14, 5쯤 말도 모르고 단신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호기심이 있었던 한마디로 14, 5쯤 밑에다가 과거의 나라고 적자. 과거의 나. 밑줄 끄셔도 되는데 한 번만 적어봅시다. 그 14살이야. 지금은 20살의 청년이 되었지. 호기심이 있었던 나에 대해서 친절히 대접해 주시던 그때 그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립다. 주막집 주인 내외에다가 동그라미 이제는 찾아볼 수 없어. 일본 상점으로 가득 찼거든. 그립다에다가 밑줄. 변화된 대전시가 이게 1919년이라고 한다면 7년 전에 1912년에 일제가 한일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2년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옛 모습 그대로였는데 7년 사이에 이제 일제가 완전 조선을 장악을 했다. 그지? 다시 돌쳐 돌아보니까 착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한 거야. 대수색에다가 밑줄. 승객들은 들여보내지를 않아. 가방 검사하는 거죠. 뭐 폭탄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불온 서적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뭔가의 물건이 있는지 싶어서 수시로 수색에다가 밑줄.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였어. 결박을 지은 여자는 없는 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얼어서서 서성거리고 있어. 포승줄은 메고 애는 업고 있는 거야. 젖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줄 일이지. 동정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 허락될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을 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아있는 순사가 밑줄 긋자. 순사에다가 동그라미. 순사가 추워가지고 시퍼렇게 얼어 있는데 밉살 맞다에다가 밑줄.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순사가 밉살 맞아. 불쌍한 감정은 어떤 감정에서 불쌍에다가 밑줄. 추위에 얼어있는 모습에 모이고 목책 안으로 들어오면서 건너다 보니까 사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은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뭐 신문 같은 그런 대화인데 막 애써 막 태어난 척 하겠죠.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무슨 대화 내용인지는 모르겠어. 가슴에 북받쳐 오르면서 밑줄 끄자.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북받쳐 오르면서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민족의 참담한 현실 앞에 뭐가 처량한 생각이 드는가. 민족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적자. 한편으로는 이런 조선의 현실의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현실이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무시무시한 공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식민지 현실에 대한 나도 무서움이 느껴지는 거야. 젊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시든 배춧잎 같아. 시든 배춧잎에다가 밑줄 끄시고 본인이 느끼는 심정이겠지. 심리를 시든 배춧잎 같다라는 거에서의 인식을 드러내는가. 민족에 대한 인식이라고 적자. 민족에 대한 인식. 민족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지. 희망 X.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아있어.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뭐 눈빛이 살아있고 저항이 된다든지
뭔가 막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굴종적인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청년들의 모습도 치든 배춧잎 같고, 그러니까 여기가 싫은 거야. 막 내가 이 사람들이랑 한편이라는 것이, 내 한민족이라는 것이 너무 치욕스럽다라는 느낌으로 멀거니 하고 널 빠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으로 하면서 막 아부를 떨고 있는 것 같고, 천한 웃음으로 해다가 밑줄 싱겁게 웃는 그 표정에다가 밑줄 아예 그냥 널 빠져 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비굴하게 막 처량하게 막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엾기도 하고, 가엾기에다가 물결 표시 왜 저렇게 살지? 분이 치밀어에다가 물결 표시. 지는 수저를 좀 괜찮은 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한심하게 여기는 거야. 지금 나라는 지식인의 눈에서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는 다른 수저를 물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하이칼라란 말이야. 지는 교복을 입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엾다? 한편으로는 분이 치밀어서 이 사람들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싶대. 약자한테. 소리를 버럭에다가 밑줄 그러면 시원할 것 같다는 거야. 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대져버려라. 대져버려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진짜 좀 잔인한 생각인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의 노력으로 자기는 부를 가져서 좀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근데 식민지의 현실에 본인은 다른 그룹에 속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왜?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니 착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혼자 속으로 외칩니다. 혼자 속으로에다가 밑줄 끄시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아니야. 혼자 속으로. 정말 나약하고 더 찌질한 지식인인 것 같아. 무덤이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 구더기가 끓는 무덤에다가 별표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가. 그러면 조선민족은 뭐라는 게 우리가 구더기라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흙수저도 무수저도 그냥 아예 수저가 없는 저 사람들이 그냥 구더기같이 느껴지는 거야.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면서 섰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분노에 모자를 픽 던지는 거겠죠. 화가 나서 자기 벗었던 자리에 틱 던지고 난로에서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야.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밑줄 한번 긋고 가자. 뱀의 혀같이 빨간 불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냥 뭐 좀 비유적 표현이 많이 쓰였다는 거 위에다가 비유 난로의 불길을 뱀의 혀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는 거에서 날름날름 내다 보인다. 그럼 막 심정을 엄청 막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그냥 난로 불빛 하나도 막 낼름낼름 거리는 뱀의 혀 같다라는 걸 막 자기 생각 내만 이렇게 창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착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맞다. 우중충한 난폭부를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려 누르는 것 같았어. 뭐가? 우중충한 난폭불이라고 하면 온기를 전해주는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냥 압력으로 이 사람들을 누르는 것만 같다? 그냥 본인의 인식이에요.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기보다는 내리 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휙 둘려다 보다가 또 외쳐. 공동묘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람들이 추위를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기 여러 사람들이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 공동묘지같이 느껴지는 거야.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뼈 때리는 말로 조선 사람들 디스하는 거지. 공동묘지에 가서 묻힐 거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건 뭐야?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꼭 내 무덤자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계몽되지 않은 봉건주의의 사고방식, 실용적인 사고방식에 떨어진 이 생각을 가지니 일본한테 식민지 치하로 이렇게 살아가지 의근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근대적으로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했다면 조선에서 임진왜란 터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뭔가 방어를 해서 뭔가 일본이라는 대처의 상황에서의 거기에서 행동 방식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됐을까? 아이고 그냥 니네는 싸다 싸 갸륵한 백성들아 그런 정근대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우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이 갸륵한 백성들이다. 공동묘지 같은 현실에서 살면서 공동묘지에 묻힐까봐 막 두려워하는 이 구더기 같은 존재들 갸륵한 백성들아 하면서 디스하는 거예요. 속으로. 지식인이니까 코웃음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이런 그런 거에서의 생각을 해보면
독립을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희생적인 거에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잖아. 민족의 현실에서 본인 하나가 희생이 되면서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지식인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에서 좀 신기하네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그냥 코웃음 치는 거야. 코웃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냉소와 조소를 갈기는 거야. 자기 민족의 사람들한테, 자기 이웃들한테. 자기는 조금은 나은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220페이지 갑니다. 나의 공간이동과 관찰 대상을 바라보면 기차 안에서의 갓장수를 바라보면서 가로 열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전근대적, 봉건적 사고방식. 갓장수가 뭐라 그랬어? 핍박보다는 그냥 천대가 나아요. 머리 깎았다가는 기차는 성가신 일이, 곤란한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공동묘지에 대한 사고방식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가 들어온 거야. 플랫폼에 보았을 때는 이제 공포정치야. 1910년대 순사의 공포정치입니다. 차장실 안에서의 일본 헌병가 두 청년 보이는 대로 다 상세히 관찰했고요. 결박지은 여러 범인과 순사의 모습을 보면서 관찰을 했고요. 일제의 영향으로 변화된 시가지의 풍경을 보면서 다 관찰을 했어. 거기에서 드는 생각은 괴괴하고 처량하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보여줬다. 읽기 중에 활동을 보니까 대전 시가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세월이 7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아니야. 밑줄 끌게. 단순히 세월의 변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본인들이 그만큼 조선을 장악했다는 거야. 장악에다가 밑줄. 일본 문화가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대전 시가의 변화는 일제에 의해서 조선의 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밑줄 끄자. 조선의 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에다가 밑줄. 두 번째 읽기 중 활동. 거기에서 조선의 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도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나의 공간이동에 대해서 관찰 대상이 기차, 플랫폼, 시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상세하게 관찰이 됐지. 그러면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보여줌 플러스 심리라고 적자. 플러스 나의 심리 제시, 나의 인식 제시, 심리 인식 제시. 내가 느끼는 바도 괴괴하고 처량하다. 갸륵한 백성들아. 조선의 현실은 공동묘지,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플러스 나의 인식, 심리가 동시에 제시가 된 거예요. 오케이. 내려와서 상징적 의미.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3개. 무조건이용. 상징성에서 그러면서 본문 내용에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내용일치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 221페이지 11번 문제. 영상물로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보이는 대로 상황을 반영시켜서 관찰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여인에게 우는 아이를 막 달래는 여인에게 주머니에 슬쩍 돈을 찔러준다. 그런 장면 있을 수도 없지, 그지? 그리고 그 처량한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이 고이고 안타까운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뭐라도 일조를 해야 된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 있을 수도 없겠지, 그지? 그런 내용일치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무덤의 상징성은요. 일제강점기 조선이 너무 참담하다. 참담에다가 밑줄. 그냥 다 죽은 사람들 같은 거야. 무기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참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구더기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짓밟힌 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봤어요. 짓밟힌 조선의 암울한 현실에다가 밑줄. 구더기가 들끓는다라는 것으로 묘지와 같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생의 본능에만 매달려서 비참하게 살아간다. 생의 본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막 갓장수가 천대는 나요 라는 그런 굴종이라든지 일본 사람한테 천박하게 비굴한 웃음으로 해지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이 사람들한테 또 아부하는 모습이 너무 구더기같이 느껴지는 생의 본능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같이 보여진다라는 거지. 생의 본능에만 매달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조선 민중들이 구더기와 같다. 그대로 상징성은 좀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징성에서 다수권 살짝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조금 본문 내용을 잘 찾으면서 문제를 확실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선지들을 잘 봐야 돼요. 뭐 놓쳤어요? 생의 본능 어디다가 가볼까? 다시 한번 더 얘기할까요? 오른쪽 기퉁이 나의 공간에서 갓장수 옆에는 뭐 적혀져 있어야 됐다. 정근대 봉건적 사고방식. 그리고 정근대 봉건적 사고방식. 그리고 플랫폼에서는 차장실 안에서 일본 헌병가 두 청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였지, 그지? 처량한 웃음. 결박지은 여러 범인과 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민족이 진짜 핍박당하고 있지. 일제의 영향으로 변화된 시가지의 풍경이 그냥 장악이야. 조선을 완전 장악시켰어. 그래서 읽기 중 활동에서 대전 시가의 변화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렇게 번화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세월의 변화도 또 아니고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일본인들이 조선의 상점을 장악했고 그만큼 일본의 문화가 침투했고 일본이 이만큼 조선을 식민지화시키는 걸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괜찮지요? 그리고 무덤과 공동묘지 구더기는 다 외워주시고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 무기력한 조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조선의 현실이 무덤과도 같다. 그리고 공동묘지다. 거기에 생의 본능에만 매달려 있고 가륵한 백성, 누구를 조선 민중들을 구더기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한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221. 쌤은 코웃음을 좀 체크하고 싶어. 냉소랑 조소. 네, 코웃음 치는 거. 읽기 중 활동으로 갑니다. 공동묘지랑 구더기가 비유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또 나왔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공동묘지는 그냥 조선 자체라고 생각해 주세요. 조선의 암울한 현실에다가 밑줄. 구더기는 누구라고 생각하자? 조선 백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조선 민족에다가 밑줄. 본인의 생각이겠지. 13번의 문제도 한번 잘 봐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문제가 다 괜찮은 문제 딱딱딱 핵심을 AB 14번 별표, 11번 별표, 10번도 진짜 나올 수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12번의 사자성어는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억으로 가서 7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갈 때 오전 정오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지가 확 변했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상점벽해라고 하거든요. 상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뽕나무밭입니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 확 바뀐 거야. 상자에다가 동그라미 뽕나무밭. 그 뽕나무밭이 하나도 알 수 없이 바다로 변했네? 라는 거에서 세상이 너무 급변했을 때 상점벽해라고 합니다. 금이환영이라고 하면 뭐예요?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신출귀몰하다라고 하면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게 신출귀몰. 그리고 점입가경이라고 하면 점점점 들어갈수록 점점점 알면 볼매다 볼매. 점점 알수록 볼매인 거 뭐라고 하지? 점입가경. 점점점 알수록 너무 재밌는 거 뭐라고 하지? 점입가경이라고 해요.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고 경이 경치가 더더더 아름다워진다. 일치월장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자.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 일치월장한다. 오케이, 넘어가서 222.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 되게 기분 나쁜 이 디스 계속 들어야 되나? 공동묘지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설에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지금 조선의 현실이 공동묘지니까 죽어서는 공동묘지가 아닌 자기 땅에 묻히고 싶은 거야? 뭐 이런 얘기지. 그러나 하여간 구더기가 득실득실 거리는 무덤 속이 바로 조선이래요. 모두가 구더기로 느껴진대요. 모두가 구더기에다가 밑줄. 조선인의 구더기, 너도 구더기고 밑줄이자. 나도 구더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본인 역시도 조선의 갸륵한 백성으로서 뭐다? 실천하지 못하는 거에서 자아반성이에요. 나도 구더기 밑에다가 뭐다? 자아반성. 이런 현실에 책상 도련님으로서 팻대를 놀리는 이 탁상 공론에 빠져 있으니까 조선의 현실이랑은 동떨어져 있는 문학이라고 한답시고 막 공부하고 있는 게 나도 구더기 같은 존재래.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을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이 되겠지. 이거 무슨 말일까? 거창하게 표현을 하는 진화론적 모든 조건에다가 밑줄 1초도 거스리지 않고 진행이 된다. 진행에다가 밑줄 끄시고 진화론적 모든 조건 밑에다가는 생의 본능이라고 적자. 생의 본능에 매달려 있는 거는 1초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 생존의 경쟁이라든지 자연 도태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도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게 조선 백성은 희망이 없네 뭐 이런 거지.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는 낱낱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될 것이고 원소에다가 밑줄 그래 죽으면 우리 땅으로 흘러가니까 흙에다가 밑줄 끄시고 입으로 코로 들어가는 그렇게 원소로 다 해체될 거야. 니나 내나 거꾸로지면 미구에다가 동그라미 얼마 가지 않아서 라는 뜻입니다. 연구할 때 구자에 안일미자 사용해서 구더기가 되어서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원소나 흙이 될 거야. 원소에다가 밑줄 흙에다가 밑줄.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라? 되져라에다가 밑줄. 음도 싹도 없이 다 그냥 쓸어버리고 싶어. 희망에서 극단적 분노로 가버린다. 희망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분노로 가버리네. 쓰러져 버려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극단적 분노에다가 밑줄. 이것도 체크. 망할 대로 망해버려라에다가 별표 치시고 허무주의에다가 별표 3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좀 이런 거지 않을까. 아무런 희망도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예라이라는 거에서 체념을 넘어선 이건 절망인 거예요. 체념 절망이라고 적자. 허무주의적 인식에서 그냥 다 뒤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다 싸질러 불로 다 싸질러 버렸으면 좋겠다. 체념을 넘어서서 이제 절망이야. 눈꽃만큼에서의 희망과 의지라고는 이 사람한테 없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야. 사태가 나든지 망해버리든지 밑줄 긋자. 현실의 변화가 필요해다가 밑줄. 현실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너무 암울하다는 거지. 양당 간에 그냥 끝장이 나고 보면 그냥 조선이 일본한테 그냥 싸그리 다 먹혀버리면 그 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뭔가에 새싹의 희망, 쓸모있는 놈이 생길지도 몰라. 조선의 비참한 현실이 구더기에 득실득실한 무덤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극단의 허무로서 다 망해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이죠. 뒷부분 줄거리. 서울에 도착한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지만 불편해. 아내에 대한 정이 전혀 없어. 방관자적에다가 밑줄. 그리고 또 조선의 무지몽매한 봉건적인 인식에 대해서 한탄을 해요.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맹장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현대의학의 병으로 가능한 병이지만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무지에 또 환멸을 느껴. 무지의 환멸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러 조선 사람들의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에 뒤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가족도 저지랄을 떨고 있네 라는 거에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은 이제 뭐다? 환멸인 거야. 와 진짜 싫다. 적극적으로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그냥 아예 대화를 섞고 싶지 않은 거야.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소극적. 그냥 포기입니다. 포기. 절망. 그래서 멸치율 후에 아내는 그냥 숨져. 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서둘러 도쿄로 떠나려고 하지만 집안 식구의 만류로 발이 묶인다. 그 사이에 일본에서 새로운 생활을 찾아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술집 여급인 정자의 편지가 오고 나는 그녀의 새 출발을 축하를 하는 의미에서 돈을 붙여준다. 그 와중에 이제 여자친구는 또 있죠. 밑줄 끌까? 새로운 생활을 찾아 대학에 진학에다가 밑줄 자기 인생 사는 거야. 집안이고 사회고 다 구더기거든. 여기는 밑줄 긋자. 집안이고 사회고 구더기가 끓는 공동묘지에다가 밑줄.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에서 섞이고 싶지 않아. 조선을 떠나고 싶어하는 나는 불쌍한 아내,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가련한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게 포인트인데 탈출하듯에다가 별표 도쿄로 떠나는 현실 도피적 행동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도피를 해버린다. 만세전에 나타난 현실에 대한 비판 갈까요? 식민지 현실. 이때의 수탈과 착취는 극심하다. 수탈에다가 동그라미, 착취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시작이고 이걸로부터 20년이 더 흘러갔어야 됐던 거잖아. 맞지? 20년이 더 가는. 일제의 억압과 감시로 자유를 박탈당했다. 억압과 감시에다가 밑줄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차별까지 겪어야 했죠. 조선인들의 대응은 어떻다라고 하면 무기력에다가 밑줄, 나약에다가 밑줄, 그냥 굴종이야.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근대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이고 갸륵한 백성들아 싸다 싸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정근대적 의식에다가 밑줄.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 신음하면서도 자각도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 자각하지 못함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런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가슴치고 답답하지만 무기력에다가 밑줄 그냥 냉소야. 야 이 갸륵한 백성들아 하고 코웃음이 팍 터지는 거야. 이 작품은 원래 신생아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묘지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율곡고는 단답형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이 문제가 나왔어. 원 제목을 적으라고. 거기에서 무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으면 좀 웃겼어. 묘지. 연재되다가 잡지가 폐간되어서 3회로 연재가 중단이 되었고 시대일보가 창간되면서 제목을 만세전으로 바꿔졌다. 그래서 묘지에서 만세전. 그만큼 묘지에 대한 인식을 좀 강력하게 가져주세요. 무덤, 묘지. 서울에 어이고 다 됐고 그러면 15번, 16번 이런 건 다 해주시면 되고요. 223. 오늘 국어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 쌤 느낌에는 이제 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푸시고 그래서 무리가 되더라도 오늘 조금 끝내놓으면 여러분이 금토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에 만세전으로 갈게요. 대전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갓장수가 머리를 깎지 않는 근본적인 까닭. 근본적인 까닭에다가 밑줄. 되게 중요해. 짐작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 상황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엄청 중요해. 활동 안내 밑줄만 좀 끄고 갈게.
나의 시선을 통해다가 밑줄 끄시고 조선의 식민지 현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관찰. 거기에 플러스 인식이 더해진다는 거야. 관찰 플러스 인식. 나의 시선으로 조선의 현실을 관찰 플러스 인식. 주인공이 다 경험하는 내용,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경험한 내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작품에 그려진 시대 상황을 여러분이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작중 인물의 인식 그리고 변화 과정, 인식 밑줄 변화 과정 점점점 환멸로 빠져든다는 거야. 이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좀 우리 보고 깨달아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염삼섭은 갓장수가 머리를 깎지 않는 근본적인 까닭 가보자. 촌에서 머리를 깎는 순간 핍박이 시작해. 왜냐면 근대적 사고방식에 깨우친 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패롭고 돈도 더 많이 든다. 또한 머리만 깎고 일본어를 못하면 더 성가신 때가 많으나 만건을 쓰고 있으면 비록 1000대 받기는 하지만 밑줄 끄자. 만건에다가 동그라미 1000대 받기에다가 밑줄. 시달릴 일이 적다. 시달릴 일 밑에다가 핍박. 핍박보다는 1000대가 더 낫다. 짐작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 상황 그만큼 감시였어요. 지식인을 감시에다가 밑줄. 멸시에다가 밑줄. 일제의 억압에 핍박을 당하기보다는 나는 1000대가 더 낫습니다. 밑줄 끄자. 핍박을 당하기보다는 1000대를 받는 것이 더 낫다에다가 밑줄. 그런 생각을 가진 조선인들이 있었다. 이번에 기차가 대전역에 정차했을 때 나가 다음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를 해볼까? 7년 전에 비해서 달라진 대전시가지의 모습을 봐봐. 거리가 괴괴하고 처량하게 느껴졌어. 괴괴에다가 밑줄, 처량에다가 밑줄. 7년 전에 유학을 갈 때는 자신을 친절히 대해줬던 그때의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리워. 주인집 내외가 그리워에다가 밑줄. 아이를 업은 채 결박을 지은 여자 순사의 모습은 여자랑 순사의 모습 각각. 여자가 파발을 하고 떼덩이가 된 치마 쪼고리에 매무새까지 흘러내린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와 여자를 저렇게까지 가슴이 선뜩에다가 밑줄. 멀거니 어리 빠짐에다가 밑줄. 저런 장면을 처음 본 거야. 여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있는 장면이. 보채는 아이를 업고 서성이는 모습에서 젖이나 좀 물게 해줄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니 순사가 순사 동그라미 치시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불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지? 시퍼렇게 얼어 있어서. 근데 밉살맞음. 이 작품에서 조선의 현실에 대한 나의 인식이 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 비유적 표현에다가 밑줄.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민족이 참담했다. 우리 민족의 참담한 현실에다가 밑줄. 극복 방안 없이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이는 지식인의 모습.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시선에다가 밑줄. 224페이지 계속 가볼까요? 만세전의 여로형 구조를 설명한 다음에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여로형 구조는 길을 떠난 주인공이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형식이다. 현실의 문제를 발견해다가 밑줄, 해결하는 형식에다가 밑줄. 맞아. 여로형 구조는 해결을 해. 위에다 해결에다 방점 꽁꽁. 이 소설의 여로형의 일반적인 구조는 문제를 발견했으면 해결을 한단 말이야. 이 소설은 주인공이 나가 일본 도쿄에서 서울까지 왔다가 다시 도쿄로 돌아가는 여로형 구조예요. 여로형 구조에다가 동그라미. 도쿄에서 고베, 시모노세키, 부산, 김천, 대전역, 서울, 도쿄. 나는 도쿄에서 서울로 오는 동안에 일제가 수탈하는 거, 조선인의 여전한 봉건적인 습성, 무지한 민중들의 모습, 당시 조선이 진짜 암울하다. 암울한 상황 목격에다가 밑줄. 여행 중에 나가 목격한 현실은 식민지 조선의 총체적 실상이다. 총체적 실상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나 진짜 몰랐네 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나도 반성하지. 내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문학작품만 창작하고 있었다는 거에서 밑줄 끌까. 식민지 조선 현실에 대한 자각에다가 밑줄, 각성에다가 밑줄. 현실의식의 성장도 다 체크할게요. 현실의식의 성장에다가 밑줄. 그런데 실천만 하지 않는 거야. 의식이 성장을 했을 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나가 있는 공간을 위의 여정에서 어느 지점이냐? 김천에서 대전역입니다. 이 작품을 여로형 구조로 설정한 까닭은 뭘까?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 책상 도련님이 나가 의식, 성장, 각성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마지막에 딱 아쉬운 건 뭐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이죠. 여러형 구조를 통해서 나가 목격한 현실을 보여주고 당시의 조선 현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나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자각하고 밑줄기다. 자각하고 각성해가는 과정에다가 밑줄. 3번에 다음은 1910년에 발표된 신소설 자유종의 일부입니다. 전체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유종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이거 나갔어요 자유종? 아직 진도가 여기까지 안 나갔죠. 그죠? 지켜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한 번에 읽어는 놓을게요. 혹시나 싶어서. 전체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에 활동을 합니다. 활동 안내에서 1910년대야. 1910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만세전이랑 비교를 해볼 만한 게 신소설이거든요. 신소설 자유종에다가 밑줄 끄시고 계몽, 개화 주창합니다. 계몽하자, 개화하자, 개화, 계몽이라고 적을게요. 개화, 계몽. 이해조의 자유종 밑에도 밑줄 긋고 갈까? 애국 계몽운동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회의 현실인식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새로운 사상, 교육과 학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앞부분 줄거리로 갑니다. 이매경 부인에다가 동그라미. 와우, 되게 서양식인데 생일에다가 밑줄, 초대해서 잔치를. 이 자리에서 신설원 부인에다가 동그라미. 여자들의 토론을 봐봐. 현실에 대해서 여자들이여 공부하자. 현실에 대한 각성에다가 밑줄, 토론 제안에다가 밑줄. 지식인이야. 개화된 여자들이 모인 겁니다. 신설원 부인을 비롯한 이매경, 그리고 홍국남, 강금훈 부인 등이 밑줄 긋자. 개화 계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선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일제의 한일 합병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는지 설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하오마는 세상 일이 어찌 아무것도 아니하고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리일까?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다가 밑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X. 현실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밑줄이자.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에 대처해다가 밑줄. 여보라고 하면 자기 남편 부르는 게 아니라 여보, 여자들,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자 몇몇이 짓거리는 것이 풀벌레 같을지라도 풀벌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미약하다, 연약하다라고 적자. 미약하고 연약한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몇 사람이 주창을 하고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몇 사람이 권고를 하면 아니 될 일이 어디 있소. 밑줄 긋자. 아니 될 일이 어디 있소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집단의 힘을 발휘하자라는 거죠. 집단의 힘을 발휘라고 적어 놓을게요. 석 달 장마에 한 점 볕이 개일 장본이요. 몇 달 가물에 한 조각 구름이 비올 장본이니 한마디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석 달 장마에는 한 점 볕이 있으면 개일 것이다. 몇 달의 가뭄에 한 조각의 구름이 오면 비가 올 것이다. 그만큼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석 달 장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되게 힘겨운 현실이죠. 석 달 장마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 힘겨운 현실. 한 점 볕에다가 물결 표시 희망. 몇 달의 가뭄을 얘기합니다. 몇 달의 가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힘겨운 현실. 조각구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작은 희망이에요. 희망. 그러니까 조금의 희망이라도 우리가 타개를 할 수가 있다. 조금의 작은 목소리라도 모아보자. 이 힘든 현실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몇 사람의 말에 밑에다가 뭐라고? 작은 희망이죠. 희망. 천만인의 사회가 될 것이다. 큰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천국명사 양계초 씨의 말씀을 이렇게 이르되라는 거에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이라고 적을까? 대저 사람이 일을 하려면 이기려다가 패함도 있거니와 패할까 염려하여서 당초에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초에 하지 아니하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실천 X.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당초에 그냥 패한 거야. 패한 사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된대. 미약한 것이라도 오늘 하루 1분이라도 움직이면 무기력을 타파할 수가 있대. 225페이지. 오늘 시작하여서 내일 성공할 일이 우리 팔자에 왜 있겠소? 오, 밑줄 끄자. 오늘 시작해서 내일 성공할 일이 우리 팔자에 왜 있겠소에다 밑줄 쭉 끄시고 너무 바로 도파민을 기대하지 마라. 바로 달콤함을 기대하지 마라. 희생으로 쌓아야 된다. 오늘 시작해서 내일 성공할 일이 우리 팔자에 어디 있겠는가? 운명에는 그런 거 없다. 운명에서는 한 큐에 요행을 바라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우줄거려에다가 밑줄 끄시고 행동입니다. 행동. 실천입니다. 우줄거린다는 거는 조금이나마 행동하고 실천해야지 우리 자식들, 손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희생하자라는 거야. 이랑 우리나라의 사람은 사람을 부패하다, 무식하다, 조롱만 하면
똑똑하고 요요한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설원이 누구한테? 이인하한테 하고 싶은 말이지 않아? 설원이 이인하한테 딱 해줄 수 있는 말이지 않아? 이인하는 지금 행동하지 않아. 각성하고 의식은 성장이 되었지만 우리 손자들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 지식인들이 좀 희생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행동을 하자라는 지금 설원이 이인하를 향해서 디스를 날리는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근데 이인하는 뭐라 그랬어? 우리나라 사람들 부패해서 구더기라 그랬지. 구더기가 들끓는 묘지라고 얘기했지. 조선 사람들 천박하게 해 웃는다라고 무식하다라고 얘기했지. 조롱만 하면서 콧웃음 쳤지. 그러면 똑똑하고 요요한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는가? 일본인이 우리를 이렇게 똑똑하게 뭐 해주겠는가? 조금이라도 배운 우리가 해주자라는 거야. 뭐 미국 사람이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어? 구원해 줄 수 있어?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우리나라 300년 이전이야 어떠한 정치며 어떠한 문물이었는가? 300년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백제가 우리 조선인들이 다 일본인들한테 문화를 전달해줬잖아. 백제가 다 일본을 가르쳐줬잖아요. 일본이 지금 아무리 문명한다 하더라도 범백제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범백제도 좀 보고 갈까요? 가까지의 모든 것들, 범이라고 하면 되게 전반적인 제도 우리나라에서 다 가르쳐줬는데 사실이잖아요. 우리 문화가 전래된 사실. 갑자기 또 국뽕으로. 그 나라 국문도 우리나라 왕인씨가 지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글자도 히라가나 누가 가르쳐줬다? 우리가 가르쳐준 것이다. 그닐 우리나라가 부패치 아니한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가 좀 부패는 했어. 유교적인 너무 실리보다는 너무 명분을 찾다가 부패를 한 것도 인정을 하자. 단군 기자 이후로 수천 년 이래 어떠한 민족인지 우리나라의 민족의 얼굴을 들여다봐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한 민족적 자긍심, 밑줄 긋자. 민족적 자긍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금의 우리의 움직임이 바로 뭔가 일본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실천해라 라는 이야기지. 철학가 말에 편안한 것이 위태의 근본이다. 좋은 말이네요. 밑줄 긋자. 편안한 것이 위태한 근본에다가 밑줄. 지금 내가 약간 좀 편안하고 내가 약간 좀 만족스러운 것은 위태로움이래.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 사람이 기백년 편안을 한 것이 약간 조선의 태평성대가 일제강점기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하죠. 조선의 성군들이 너무 정치를 잘해가지고 좀 행복했어. 그러면서 이제 중후기로 들어서면서 일본이 이제 근대화가 좀 빨리 된 거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편안해서 위태함을 밟았던 거죠. 한 번의 위태한 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임진왜란부터 시작된 우리 근대화의 위기, 일제의 침략일이 어찌없겠소라는 거는 지금 한 기백년 가까이를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몇백 년이 편안했는데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또 말하였으되 무식은 유식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이런 말도 좋다. 무식은 유식의 근원에다가 밑줄. 조선 사람들 너무 무식해. 공동묘지에 묻히려고 저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들 좀 봐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 모르니까 배우는 거의 시작인 거야. 모르니까 다 배우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무식했으니까 한번 유식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겠소? 라는 거에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지. 가령 남의 집에 가서 보고 그 집 사람들은 음식도 잘하더라, 의복도 잘하더라, 내 집에서는 의복 음식 솜씨가 저라하지 못하니 무엇에 쓸꼬 하고 가속을 박대를 하면 남의 좋은 의복 음식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소? 차라리 저 음식은 어떠하니 좋지 아니하다, 이 의복은 어떠하니 좋지 아니하다 하여서 제대로 제도를 자세히 가르쳐서 남의 것과 같이 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은 가르쳐 주자는 거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야, 이 구더기들아 라고 욕하고 냉소라 조소를 날리지 말고 지식인들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남의 집 가가지고 아이고 저기는 저렇던데 우리 집은 이렇네, 아이고 서양의 미국은 이렇고 아이고 일본은 그런데 내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가속을 박대하지 마라. 가속을 박대에다가 지금 이인하가 그렇게 했잖아. 일본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조선 백성들이 깨알하다라는 것으로 가속에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뭐 했다? 박대했잖아. 남의 좋은 의복과 음식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변화가 돼야지. 차라리 저 음식은 어떠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음식을 이렇게 해보자. 이 의복은 이러하니까 우리 좀 이렇게 바꿔보자. 밑줄 긋자. 제도를 자세히 가르쳐서 남의 것과 같이 하는 것에다가 밑줄.
이거는 뭐다? 가르쳐서 부족한 부분을 배워나가자는 거야. 이게 뭘까요? 제도를 자세히 가르쳐서 남의 것과 같이 하는 것에다가 믿지? 남의 것은 앞선 문물이라고 생각하자. 앞선 문화, 앞선 제도라고 생각하자. 이게 바로 뭐야? 개화하기 위해서 실천하자라는 거야. 어떤 제도를 자세히 가르쳐서 남의 것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계몽개화에 앞장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대하고 혀만 차는 것은 가르쳐주지 보는 것보다 못한 거니까 좀 개화 계몽에 앞장서라 지식인 니네가. 그래요. 이게 바로 뭐다? 교육의 필요성에다가 밑줄 문맥의 의미를 잘 들여다 봐주세요. 부질없이 내 집안 사람만 불만이 여기면 가도가 바로 잡힐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옆에다가 이 사람의 말하기 방식 너무 멋진 것 같은데 귀에 쏙쏙 박히지. 뭐 때문에? 비유했어. 집안의 살림살이에 나라를 빗대어 표현을 한 거야. 원관념은 나라, 원관념 국가라고 적으시고요. 보조관념은 뭐라고? 집안이라고 적어놓을까? 가족이라고 적어놓을까? 집안, 가정, 집안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도가 바로 뭐다? 국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지식인들이 좀 가르쳐 주라는 거야. 앞선 것을 보고 유학을 하고 와서 배웠다면 말이야. 소학의 가로대 역시 인용입니다. 경전을 인용을 하는 거죠. 말하기 방식 물어볼 수 있겠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어. 국가의 일에 국사를 가정사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깨우쳐라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학이라든지 천국명사 양계초의 말이라든지 철학가의 말을 인용을 해. 뭔가 근거,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계속 갈게요. 좋은 사람이 없다 함은 덕 있는 말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망조되는 말 좀 하지 마. 조선 사람의 희망 없어. 좋은 사람 없어. 내 나라 사람을 무식하다고 능멸하고 권고 한마디 없으면 유식하신 매경씨만 홀로 살아남으려고 여보 열심을 잃지 말고 어서 잡지도 발간하고 교과서도 지어서 우리 1천만의 여자 동포들한테 돌립시다. 우리 무식하다라고 여자들에 대해서 박대하지 말자. 우리가 조금 개우친 거에 대해서 이들을 가르쳐주자. 우리 조선 백성들은 똑똑한 민족이다. 이 얘기를 서론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인하한테 해줄 말입니다. 갈래는 신소설이에요. 계몽과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어떤 현실을 비판하는 거야? 이인하는 희망 없는 굴종적인 비굴한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면, 지금 서론은 이해조는 뭐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계몽에 앞장서지 않는 지식인들은 실천하지 않음을 비판을 하는 거야. 관념적인 각성만 하고 현실 인식만 하고 있는 지식인들이요, 행동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비판적 옆에다 가로 열어서 무기력한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 무기력한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 주제는 새로운 사상의 교육과 학문의 필요성. 특징 첫 번째, 전체가 인물의 대화, 토론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론체 형식의 신소설이다. 토론체 형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애국 계몽 운동기의 사회 현실 인식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직설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실까요? 애국 계몽 운동기의 사회 현실 의식을 직설적에다가 밑줄 가감하게 비판을 해버렸어요. 여성들이 주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여성의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던 이런 것도 좋네. 밑줄 긋자. 여성의 자기들의 목소리, 우리가 진짜 미약한 작은 목소리지만 천만의 여자들을 모아보자. 여성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던 시대적 분위기는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개화의 시기에서. 그래서 특징 하나를 조금만 더 추가를 하고 갈게요. 특징 첫 번째, 비유적 표현 하나만 더 적고 가자. 비유적 표현. 국사를 가정사에 빗대어 표현이라고 적어 놓을까? 국사를 가정사에 빗대어 표현. 뭐 음식이니 집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좋은 거를 내가 느꼈다면 그걸 가정에다가 가르쳐 주자라는 거에서 그 얘기 하나 꼭 추가를 시켜주시고요. 비유적 표현, 국사를 가정사에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용이라는 거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용이라고 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용. 천국명사 양계초 씨의 말씀 가져오셨어요. 두 번째는 철학가의 말 가져왔어요. 소학의 가로대라는 거에서 다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는 거야. 누가? 서론이 애맛이 잡고 우리 작은, 그리고 비유적 표현, 여기도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지. 석 달 장마에 한 점 볕이 개일 장본이다. 몇 달의 가뭄에 한 조각의 구름이 비를 만들어낸다. 여기도 비유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설원의 말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각성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만세전을 보여줬다면 여기에서는 뭐다? 노력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밑줄 끌까요? 개선하에 나가기 위해 노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교육에 힘쏘자에다가 밑줄. 위 작품과 만세전에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자. 만세전에서는 인물의 눈을 통해서 세태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인물의 독백과 상념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어이구 좋습니다. 만세전에다가 동그라미, 인물의 눈을 통해 세태 관찰에다가 밑줄, 독백과 상념에다가 밑줄 끄시고 간접적에다가 밑줄. 이에 비해서 자유종에서는 현실의 문제 상황을 인물들의 토론과 발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인물의 토론과 발언을 통해 직접적으로에다가 밑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현실의 모습을 카메라로 관찰하듯이 보여주는 것과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대로 이 문장 외웁시다. 예종이랑 비교하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물들의 사고방식 비교하는 거. 설원과 나의 사고방식 비교. 무조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쌤이 뭐 무조건 나올 것 같다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자료집에 문제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인훈의 강장은 생략해도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날 쌤이 한번 갔다 와요. 화장실. 전반적으로 총정리를 좀 쑥 하고 소설이 더 싫죠. 시보다는 말이 길어서. 맞지? 그 말에 이런 내용들이. 꽃의 이육사 가겠습니다. 꽃 위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놓자. 강인한 생명력. 엄청 극한의 상황 속에도 빨갛게 꽃을 피워내는 강인한 생명력. 그래서 감상의 중점으로 들어가 보면 시인의 저항정신이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항정신 형성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꽃이라는 상징적 표현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예, 극한의 상황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극한의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이육사의 정신을 생각해봐라. 예, 갈래는 자유시이자 저항시입니다. 의지적 저항적. 꽃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시인의 인식, 시인의 저항 인식을 드러냈다.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맞습니다.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234쪽이요. 그리고 그 극복의 의지로서 우리의 미래에 도달할 것은 희망이다. 밑줄이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확신에다가 밑줄. 완전 절망을 얘기하는 이인하의 인식과 그리고 이육사 시인의 강인한 의지도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제강점기의 현실에서요. 특징 두 번째는 의지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확신에 찬 어조. 반드시 뭐는 온다? 봄은 온다는 거야. 반드시 제비때가 까맣게 날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얘기했었던 이육사 시인입니다. 기다림에다가 밑줄. 그렇게 기다렸는데 못 보고 죽은 사람들 너무 안타깝지 않아? 이 사람들의 삶이 40세에. 꽃은 극한 상황 속에서 강렬한 생명의 의지를 보입니다. 극한 상황에다가 밑줄. 적지는 마시되 쌤이 말만 할게요. 본문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 강렬한 생명 의지에다가 밑줄 빨갛게 피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에다가 밑줄. 이런 확신의 믿음을 보여주면 우리도 덩달아서 힘이 날 것 같지 않아? 그런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야. 이 시에서 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완성된 이상적 현실이야. 좋습니다. 꽃에다가 동그라미, 이상적 현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혹독한 시대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지? 일제강점기. 그러니 이상적인 현실이 온다는 것은 민족의 해방에다가 밑줄 끄시고 광복. 꽃으로서 이상적 현실 뭐를 얘기한다? 광복.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난다라는 인식에 근거해서 북쪽 툰드라의 차가운 새벽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제비때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인고와 믿음을 보여주더라. 이러한 희망과 기다림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확신이라고 생각하지 마. 막연에다가 X 하시고 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얘는 진짜 근거가 있는 거야. 우리 민족은 반드시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 반드시 내가 그걸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를 못할 약속이 온다는 거야. 저버리지 못할에다가 물결 표시 확신. 반드시 화자는 어느 봄 꼭성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도래에다가 밑줄 확신. 자신이 처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혹독한 시대 상황을 이겨내고 기쁨을 누릴 날이 우리 민족이여 올 것이니까 조금만 힘내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는 일제강점기 진짜 암울했거든요. 말기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시인은 저항정신을 위해서 노력하신
효과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대립적 이미지 꼭 찾으셔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 대립이 되는지 상징적인 시어들 잘 체크해서 시인이 가졌던 의지적인 내면을 시적으로 뛰어나게 형성화시킨 작품이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본문 내용 갑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조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현실이 다 끝난 것 같죠. 다 끝났고에다가 마이너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다가 마이너스, 조선 다 망했네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오히려 말이야, 꽃은 빨갛게 피어 있어. 꽃에다가 동그라미, 광복의 기운은 빨갛게 피어 있잖아. 내 목숨을 꾸며서 쉼 없는 날이야라는 건 쉬지 않겠다라는 거야. 매일매일 노력하겠다는 거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말자. 북쪽 툰드라의 차가운 새벽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북쪽 툰드라의 차가운 새벽은 어때? 혹독한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옴작거리고 있어. 꽃맹아리 옴작거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꽃맹아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희망. 그 희망이 옴직옴직거리고 있어. 제비대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광복이라고 적어놓자. 광복의 소식, 희망. 광복 소식, 희망. 제비떼가 날아와. 왜 우리 제비는 반가운 손님이 오잖아요. 제비가 울고 나면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고. 저버리지 못할에다가 밑줄 댕확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00%, 120% 확신.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 밀정 때문에 완전 진짜 독립운동도 할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의 극악한 현실 속에 이육사 시인은 이런 확신을 하고 계셨대. 한바다 북판에 용소슴 치는 곳, 용소슴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동의 격정의 이미지.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꽃성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미래에 완성될 현실이야. 미래에 완성될 이상적 현실에다가 밑줄. 나비처럼 취했다라는 거는 항홀해진 상태라고 생각해줘. 술을 마신 취할자거든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에서 너를 불러보노라. 오늘 내 여기에서 너를 불러보노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희망. 회상의 무리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별표 셋. 후손들이라고 생각하자. 광복을 맞이했을 후손들아, 여기 꽃이 타오르는 이 꽃성에서 너네 어떻니? 2025년 잘 지내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니? 아니면 광복 이후에 우리 민족들을 한번 무전기로 불러보듯이 꽃성에서 후손들을 불러보고 싶다라는 거. 어떻는지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진짜 그런 거 보지 못하고 이렇게 희생만 하신 분들이 안타깝다, 그죠? 아직은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기대. 그래서 어떻니? 하고 불러보고 싶은 심정. 오케이. 꽃성에서 누릴 희망이라고 하면 꽃성은 또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이상적 현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시작하자의 태도는요, 미래의 그날을 진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 간절히 기다림에다가 밑줄. 미래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에다가 밑줄. 시대 상황을 고려한 해석에서 동방의 하늘은 다 끝나버렸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북쪽 툰드라의 차가운 새벽, 일제강점하에서의 혹독한 시대 상황. 꽃과 꽃맹아리는 뭐라고 생각하자? 극복의 의지. 마침내 저버리는 못할 광복의 약속은 옵니다.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복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이상적 현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민족의 해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36페이지 킵고. 다음 시어를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볼까? 동방에 나가 우리 민족이 터잡아 지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인 한반도에다가 밑줄. 꽃은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에다가 밑줄.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게 될 이상적인 현실, 이상적 현실에도 밑줄. 그래서 회상의 무리들은 나가 꿈꾸었던 참된 세계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우리 민족 미래의 후손들, 미래의 우리들에다가 밑줄. 동방과 북쪽 툰드라는 우리의 극한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줘. 극한적 상황에다가 밑줄. 이러한 극한적 상황이 극복될 것이다. 극복에다가 밑줄, 확신에다가 밑줄. 오늘 내 여기에서 너를 불러보노라 라고 하면 우리라고 생각해줘. 지금 2025년에 우리를 무전기로 불러내는 우리 조상님이라고 생각해줘. 해상의 무리들은 너에 해당하는 청자야. 여기에서의 청자는 미래의 꽃성에서 기쁨을 누릴 우리들이야. 밑줄 끄자. 꽃성에서 기쁨을 누릴 우리들에다가 밑줄. 현재에 존재하는 화자가 미래의 우리를 불러본다는 말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과 밑줄 끄자.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에다가 밑줄. 미래와 반드시 마주하겠다는 의지에다가 밑줄.
이번에 다음은 꽃을 쓴 시인의 수필이거든요. 시인의 가치관이 드러나겠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꽃을 통해서 시인이 보여주고자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활동 안내도 좀 읽고 갈게요. 시인이 쓴 수필을 바탕으로 시인의 생각하는 시창작과 행동의 관련성. 시창작과 행동은요, 전부 다 가치관의 반영인 것 같아요. 시를 쓴다는 것은 이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서 꽃에 투영된 행동의 의미를 탐구해보는 활동입니다. 내 길을 사랑하는 사람, 내 길, 독립을 위한 길이래요. 내 길에다가 동그라미, 조국을 위해서 이 목숨 하나 바칠 길, 그것은 나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고 희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래서 나는 내 기백을 키우고, 내 기백이라고 하면 내 깡다구, 내 강단, 금강심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다가 밑줄. 내 시를 쓸지언정 유언은 쓰지 않겠다. 간지. 시는 쓰지언정 유언은 남기지 않는데. 그런 죽음이랑 절망과 이런 것들은 그리지 않는데. 그래서 쓰지 못하면 죽어서 광석이 되어서 광석에다가 동그라미. 내가 묻힌 척도를 향기롭게 못한다 한들 누가 말리리요. 무릇 유언을 쓴다는 것은 80을 살고도 가을을 경험하지 못한 속배들이나 하는 행동이래. 막 자기 위안, 자기 연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있는 자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유언을 쓰겠지만 타인을 향한 이타적 삶을 살았던 이육사는 시를 쓰고 싶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무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다. 80을 살고도 가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한마디로 시련과 아픔을 느껴보지 못한 금수저나 물고 살아간 사람들은 속배들이래. 속된 세상의 사람들이래. 그런 소인배들이나 유언이나 쓰지. 그래서 나는 이 가을, 이 힘겨운 현실에 유언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나에게 행동의 연속만이 있을 따름이고, 행동의 연속에다가 밑줄. 행동은 말이 아니고 나에게 시를 생각하는 것도 행동이 되는 까닭이다. 시를 생각하는 것도 행동에다가 밑줄.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시 속에 반영을 한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시 쓰기는 이육사에게 어떤 행동이었어요? 해방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민족들에게 심어주었다. 우리 민족에게 심어주는 메시지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37. 조금만 힘들어도 나 자신의 희생을 여러분 하세요. 알았죠? 시험 기간에서 하고 7월 달에 딱 시험 빨리 끝나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지? 6월 말부터는 딱 일주일만 쉬고 바로 모의고사 좀 생각해보자. 최저 넣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생기부 진짜 힘들 거거든요. 생기부 딱 올인해가지고 잘 마무리 짓는 걸로 딱 3주만 진짜 한번 열심히 해봐요. 3주만 진짜 열심히 해서 쌤이랑 문제 1대1 정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20 며칠날 치지 않아요? 25일? 미뤄졌어요. 진짜요? 언제부터 쳐요, 그러면? 7월 3일부터 쳐요? 근데 그게 좀 나은 것 같아. 수학여행 갔다 와서 바로 치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진도,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엄청 꼼꼼하게 볼 수 있겠다. 쌤은 25일을 생각하고 압박감을 좀 느꼈었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복습 다음 주에 한번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모고하고, 쭉 내용들 정리하면서, 그죠? 외부 지문은 그냥 밖에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육모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육모만으로도 범위가 충분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이것만 계속 파요. 문제 계속 변형 보고 계속 이 말들을 완전 재정립을 딱 해버린다는 걸로. 그러면 한 달만 희생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래서 237페이지는 요거 외국 작품이라고 안 들어갔던 점이 좀 많아서 이건 좀 지켜봅시다. 자유종은 할 것 같은데 이건 안 할 가능성이 있고, 238의 광야랑 꽃덤불도 조금은 지켜봐도 될 것 같고, 구자명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동네 구자명씨. 너무 패러디를 다들 잘했어요. (269) 근데 너네 이거에 쌤이 읽으면서 제일 약간 성향들이 너무 딱 색깔들이 강해서 너무 재밌었어. 260. 네, 댕겨와요. 구자명